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청 상동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가 환율, 고환율, 고임금, 고물가, 이게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시작된 라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부터 아마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는 1997년 그리고 2008년 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두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단련이 되어 있죠. 한데 또 한 번 지금 아주 큰 위기를 겪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물가 상승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왜 왔을까요? 자, 그럼 지금은, 내년은, 후년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 내년 1년 동안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업체들은 근로자 수를 줄일 것이고 임금도 아마 삭감이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또 한번 겪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명퇴, 조기 퇴진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조기 퇴진하는 분들의 나이대를 보면 40대 말, 50대 아마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의 명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암울한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이 느끼기 나름이고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에 내가 회사에서 명퇴를 당하면 퇴직금, 그동안에 쌓아놨던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할까요? 제일 쉬운 게 주식, 그 다음에 창업, 1인 가게, 1인 기업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경험하지 않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그 나이대가 되면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이제 출가를 시켜야 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돈에 자녀분들 결혼을 시키려고 보면 그래도 부모로서 작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을 쓰고 나면 정작 내가 노후에 살아갈 준비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힘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한 것을 한번 이겨보고 타파해 나가는 시간으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과 같은 내일, 내일과 같은 모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 우리가 몇 개월 후는 못 내다보죠. 우리가 5월 달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가 꺾일 거란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서울이나 경기나 지방을 보면 2022년 5월 달이 최고점을 찍고 하향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라도 내 집을 장만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미분양이 나고 아파트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에 빌라는 다세대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향후 2년 후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내년 혹한기를 지난 후 내후년부터는 다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조기 퇴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희망을 놓으실 때 힘들게 급하게 주식이라든지 개인 창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너무 빨리 뛰어들지 마시고 조금의 여유를 가지시고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신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60이면 이제 뭐 할아버지지가 아니라 60부터 건강하게 40년을 더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급하게 뭔가를 준비하려는 마음보다는 조금 한 템포 늦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더 미래를 보는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어떨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7년 IMF,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를 겪으면서 부동산의 하락을 봤습니다. 근데 그 하락이 그 힘든 시간을 겪은 1년, 2년 후부터 바로 급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급상승을 했을 때 있는 사람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의 수혜를 누렸습니다. 그럼 과연 오를 때 산 사람이 수혜를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97년, 8년, 2008년도에 현금을 가지고
저가로 매수했던 분들이 그 다음 해, 다음 해, 몇 년 후에 수혜를 봤던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오신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부천 시내에서 한 군데를 제외한 부천시청 옆에 최근 새로 지은 50층짜리 아파트를 제외한 부천시에서 30평대 아파트는 제일 비싼 곳 가운데 저희가 와 있습니다. 부천 서머트빌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왜 비쌀까요? 서울 라인인 7호선 라인이 항동역이 앞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 1호선 위주였죠. 그것이 7호선 라인으로 옮겨오면서 1호선 라인의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7호선 라인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7호선이 서울 접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이 가깝고 그리고 상권이 바로 앞에 있고 학원들이 앞에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들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제가 여기서 보는 한 500m 정도 뒤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오늘 2번 유찰이 됐습니다. 물론 2번 유찰된 가격에서 더 빠지진 않겠죠. 지금 부천 시내의 아파트들이 낙찰률이 한 85%대 전후라고 보시면 당연히 2번 떨어진 건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큰 대로, 중동대로 건너편에 보면 지금 저 뒤로 보시면 금강마을이라는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1995년 입주였는데 입주할 당시 분양권이 3천만 원대였습니다. 3천만 원대 18평형 아파트가 최근에 나와 있는 가격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12배가 올랐습니다. 12배가. 물론 한 번 유찰됐습니다. 워낙 주공이었고 서민층에 저가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보다는 좀 더 싸게 분양이 됐었겠죠. 하지만 12배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은 많은 기회를 주변에 가지고 있지만 못 잡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노력하신다면 저가의 아파트를 매입해서 내 집도 마련하시고 또 향후 2, 3년 후에 프리미엄이 아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수익도 창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 로드뷰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보면서 설명들을 많이 드리곤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현장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시간 나시면 주변에 아파트, 상가 이런 데를 걸어 다니시면서 유동인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모이고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봐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사이에 우리가 와서 아파트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1기, 2기,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뒤에 보이는 아파트는 12층, 우측 저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26층. 보통 1기 신도시들이 최고층이 26층, 뭐 저층은 10층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1기 신도시들이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될 과제인데 보통 1기 신도시들이 93년부터 95년 사이에 입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2년이니까 30년 연한이 다 돼 가죠.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되어서 건립되는 주택 수가 16만 5천 호입니다. 그러면 150만 호를 서울 경기에 추가로 건립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량이겠죠. 그거를 빈 공터에다가 기존에 놀았던 땅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파트들이 다시 리모델링 되고 재건축되는 게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기 신도시들을 다시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지금 여기는 부천에서는 상동, 이제 아파트 지어진 지 한 11년, 12년 된 아파트들입니다. 하지만 중동대로를 경계로 반대편 쪽에는 이제 27년 된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물론 1기 분당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1기 신도시들이 1년, 2년 전 먼저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죠.
그러면 93년부터 지어졌으면 이제 30년 연한이 다 됐습니다. 26층 아파트들이 50층으로 올라간다면 지금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들 보면 다 50층대 아파트들이 많죠. 그러면 50평대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 26층 아파트가 50층이 지어지면 벌써 거기에 세대수는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굳이 4기, 5기 신도시가 아니라 그 넓은 땅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다시 리모델링 된다면 건설업계도 살고 부족한 땅을 쓸데없이 많이 아파트, 주택으로 낭비하지도 않고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기 신도시가 전부 바뀌려면 제가 볼 때는 한 20년 걸린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간다면 그리 어렵거나 힘든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축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구축 중에서 토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 30년 연한이 지난 아파트 중에서 토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물론 인프라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파주와 김포를 단순 비교를 한다면 최근 김포에 신도시급 46,000세대를 짓는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만한 아파트가 늘어서는데 과연 어떤 인프라를 넣어줄까요? 아직도 2019년부터 개통을 한다는 그 고속도로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착공이라고 나옵니다. 신도시급 아파트가 김포에 2027년에 입주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저희 학원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계양 월곡간 고속도로는 분명히 강화 쪽 월고 쪽부터 먼저 개통을 해서 앞쪽으로 올 것이다. 왜? 진입하는 부분은 최근에 2군데 정도의 도로를 확장을 해서 고속화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양촌부터 강화대교를 넘어가는 곳까지가 굉장히 교통이 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뒷부분부터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호선 라인도 충분히 서울선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GTX D 노선도 장기역부터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호선 GTX A 노선도 킨텍스역에서 하나 더 뒤로 물려서 파주 운정역으로 시작했듯이 김포도 김포를 확장하고 키우려면 통진부터 반드시 키워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역이 아니라 통진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D 노선에 대한 착공 얘기는 아직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는 정확히 없지만 D 노선이 착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반드시 아마 통진부터 하자는 얘기가 더 우세하게 작용을 해서 통진부터 시작을 해서 김포를 뒤쪽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일이 분명히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데이터와 인프라 과정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내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부동산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부동산 경매를 할까? 경매라는 게 뭡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가 아닌 어떠한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강제로 집행되는 것들이 경매인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내 물건을 매매한다고 하면 나는 내 값을 최고로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경매는 내가 최고로 받고자 원한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에 그 가격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현존 거래되는 가격과 대비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경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경매에 초점을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입하신다면 일반 매매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매입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